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옥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냈어요. 몇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 가끔 안부를 전해올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몇 년 전에 정년 퇴임하면서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입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노년에 와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일이 시작된 건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0월 중순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고, 오후에는 집에서 교사 시절부터 써온 일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교사 생활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고, 중요한 일은 모두 수첩에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날도 오전에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 이야기, 산 물건들, 날씨까지 자세히 적어두었죠.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저희 며느리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에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의례적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오랜만에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저녁 드실까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식사를 제안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보통은 제가 먼저 연락해서 도윤이 잘 지내냐, 애들은 어떠냐 물어봐야 겨우 대답을 하는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래, 갑자기 웬일이니? 아, 그냥요. 요즘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도윤이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도윤이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평소에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묻는 일이 드물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아들이 저를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죠. 그럼 몇 시쯤 가면 될까? 6시 반 정도에 오시면 돼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너무 밝았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평소 아끼던 목걸이도 했어요. 선물로 가져갈 과일도 준비했죠. 아들네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분당 쪽에 깔끔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 현관문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신 걸 환영해요.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평소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보통은 네, 들어오세요 정도의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말이에요. 거실에 들어가니 아들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일어나서 인사는 했지만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아들은 원래 저에게 그렇게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더욱 그래졌어요. 할머니, 그때 방에서 손자 손녀들이 뛰어나왔습니다. 12살 예린이와 9살 민준이에요. 아이들만큼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할머니,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예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며느리가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준비 끝날 거예요. 평소 며느리가 요리할 때는 도움을 청하기도 했는데, 그날은 왠지 혼자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주방 쪽을 보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하면서 주방 문을 살짝 가렸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며느리가 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거실에서 기다렸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30분 정도 지나니 며느리가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식탁으로 오세요. 식탁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들, 그리고 새우튀김과 게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새우와 게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심한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이 사실을 며느리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정아, 그런데 새우하고 게는. 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만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요즘은 알레르기도 조리법에 따라 괜찮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알레르기는 조리 방법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건데 며느리가 모를 리 없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야, 미정아. 나는 정말 안 돼. 심하면 응급실까지 가야 하거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소량이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묘한 고집이 느껴졌어요. 평소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기 일쑤였던 며느리가 이상하게도 오늘은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듯 했죠.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금만 드셔보세요. 설마 그것 가지고 큰일 나겠어요?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제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한지 아들이 모를 리 없는데 말이에요. 도윤아, 너도 알잖아. 엄마가 예전에 새우 먹고 응급실 간 거. 그때는 많이 드셔서 그랬죠. 한 입 정도야 괜찮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내 건강보다 며느리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게로 요리를 배워서 직접 만들었는데 며느리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위해서 하루 종일 요리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거부하는 까다로운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 경고했어요. 먹으면 안 돼. 위험해. 그런데 온 가족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죠. 그럼 정말 조금만. 결국 져주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우튀김을 제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을 거예요.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 새우 맛과 달랐어요. 뭔가 쓴맛이 났어요. 씹기도 전에 혀끝에서 따끔한 느낌이 들었죠. 이상하네. 새우가 좀. 어머니, 어떤가요? 맛있죠. 며느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입안에서 부글거리는 느낌을 감지하고 있었죠. 몇 분 후, 목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에 두드러기가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미정아. 내가. 숨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놀란 기색은 있었지만 왠지 예상하고 있었던 반응 같았죠.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교사 시절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 때문이었죠. 손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7시 23분이었습니다. 119점 불러.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졌거든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왜인지 진짜 긴급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두었어요. 며느리가 제가 쓰러지기 전에 무언가를 치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먹던 새우튀김 접시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희미하게 들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병원으로 가자. 그리고 나머지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깨어나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하얀 천장과 차가운 공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정신 차리셨네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다는 듯이 말이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혈압, 맥박, 의식 상태 등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었네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네, 의사 선생님.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미정아, 내가 왜 새우를 먹었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 그게 어머니께서 맛있어 보인다고 하시면서 드시겠다고 하셔서요. 며느리의 대답에 당황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었거든요. 오히려 계속 거부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분명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중요한 건 괜찮아진 거잖아요. 아들이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포착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표정이었달까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일기장을 펴고 차근차근 적어 나갔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전화, 평소와 다른 태도,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강권한 새우와 게, 제가 의식을 잃기 전에 본 며느리의 행동들. 적고 보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뭔가 계획적인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창 친구인 말순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말순이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평생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서로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하죠. 선호가, 너 며칠 전에 응급실 갔다면서 괜찮아? 응,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데 말순아. 저는 말순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강권한 음식, 의식을 잃기 전에 본 것들. 말순이는 제 말을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선호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혹시 며느리가 일부러.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아니야, 증거를 찾아보자. 요즘 세상에 CCTV도 많고 뭔가 있을 거야. 말순이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진실을 추구해 왔는데 제 일에서만큼은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며칠 후 말순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선호가, 너 그날 며느리 집 가기 전에 시장 갔다고 했지. 거기 CCTV 확인해 봤어. 어떻게? 시장 상인들이랑 친하니까 부탁해서 보여달라고 했지. 그런데 선호가 그날 며느리가 시장에 왔었대. 뭐, 너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게장이랑 새우를 샀더라고. 그런데 계산할 때 뭔가 이상한 걸 같이 샀어. 말순이가 보여준 CCTV 화면에는 정말로 며느리가 나와 있었어요. 시장에서 게와 새우를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에 구입한 것은 일종의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첨가제였어요. 새우 알레르기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조미료였죠.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선호가. 말순이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일부러.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유였어요. 며칠 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에 아들 도윤이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과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 미정이는 제가 알레르기로 쓰러져서 위독한 상태가 되면 아들을 통해 재산 상속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이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정리를 서두르게 되거든요.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너무 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거 입증하기가 어려운데요. 며느리분이 알레르기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음식을 권했다는 것만으로는. 하지만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며느리가 미리 와서 알레르기 유발제까지 샀다고요. 그것도 우연일 수 있고요.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요.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가족 간의 일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다 보니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말순이와 함께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며느리가 최근에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 아들의 빚 문제, 그리고 제 재산 현황을 알아본 흔적들. 결정적인 증거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나왔어요. 실수로 백업되어 있던 메시지에서 아들과 나눈 대화가 발견된 거예요. 여보, 어머니 알레르기 정말 심한데 자칫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적당히 아프게만 해서 재산 얘기 꺼내면 되니까.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들마저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제야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결국 상해 미수로 기소되었고 아들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알레르기를 이용해서 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 재산 상속을 서두르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재판장에서도 끝까지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다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했어요. 판사님, 저희 어머니는 원래 의심이 많으시고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번 일도 그냥 우발적인 사고를 며느리 탓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아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법정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다니. 다행히 CCTV 증거와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은 저희 쪽 승리로 끝났어요. 며느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는 건 아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아들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뭘 잘못했을까? 엄마, 3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바른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너는 내가 죽기를 바랐니? 정말로?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너무 필요했고 미정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내 엄마를 죽일 뻔한 게 괜찮다고?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윤아, 엄마는 이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게. 법적으로야 어쩔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남이야. 엄마, 그리고 미정이와 잘 살아라. 둘이 원하던 대로 됐잖아.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죠. 손자, 손녀들이 그리웠지만 그 아이들도 이제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와 부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후회되는 건 너무 늦게 진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만약 그날 제가 더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만약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더 일찍 의심했다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설마 며느리가 그것도 제 아들과 함께 저를 해치려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친구 말순이가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예전 제자들이 연락을 주기도 해요.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알레르기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네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아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아니면 너무 사랑만 주고 인생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해 주지 못했던 걸까요? 돈 때문에 부모를 해치려 할 정도라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행히 말순이 같은 진짜 가족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배신할 때 진정한 가족은 옆에서 힘이 되어 주더라고요. 말순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큰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생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해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셔야 해요. 특히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친절해지거나 뭔가를 강요하려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물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상 주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물을 보인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돼요. 저처럼 기록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날짜, 시간, 상황을 자세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친구나 이웃, 아니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말순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나 사기는 더욱 치밀하고 잔인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쉽게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어요. 설마 내 아들이 며느리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을 의심하며 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아직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순이 같은 친구들, 제자들, 이웃들. 며칠 전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홀로 사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예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봉사를 하면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외로운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일기를 써요. 오늘은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제 삶의 소중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족이 배신했다고 해서 자신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엔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배신했지만 말순이는 끝까지 제 편에 서 있어 줬어요. 예전 제자들도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봐 줘요. 이웃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요. 처음엔 경찰도 시큰둥했고 주변에서도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체념하고 그냥 사고였다고 넘어갔다면 며느리는 더 큰 계획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다음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시니어라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긴 인생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끈질긴 면이 있죠. 저는 35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어요. 문제 학생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도했고, 학부모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진실을 바탕으로 해결해 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든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약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아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있지만 대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음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고요. 인생의 어려움은 때로는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 우정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